첫 장부터 벌써 겨울숲 느낌이 확 나는데요. 네, 텍스트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화면에 띄워진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과 부제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제15장 겨울의 동물들, 영어로는 Winter Animals고요. 그 아래 부제가 진짜 강렬해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증명되는 야생의 끈질긴 생명력. 아, 끈질긴 생명력이요. 네. 이어서 본문 텍스트도 쭉 읽어보죠. 만물이 잠든 듯한 겨울숲과 꽁꽁 언 호수 위에서 인간의 간섭 없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당당히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과의 교감과 관찰 기록, 그리고 관찰 대상으로는 올빼미, 여우, 다람쥐, 토끼, 들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겨울이라고 하면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다 얼어붙는 약간 죽음의 계절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제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눈에 확 들어와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서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충격인 거죠. 우리는 흔히 겨울을 말할 때 막 정지 상태, 휴지기, 아니면 뭐 죽음 이런 단어들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잖아요. 벌레 한 마리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횡하죠. 하지만 서로의 시선에서 겨울은 생명이 사라진 계절이 절대 아니거든요. 약간 봄이나 여름의 그 화려하고 불필요한 장식들이 싹 다 떨어져 나가고 생명력 그 자체가 가장 순수하고 뭐랄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인 거죠. 아, 불필요한 장식이 다 떨어져 나갔다? 네, 번잡한 인간의 간섭이 완전히 차단된 그 텅 빈 차가운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다는 게 뭔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약간 스마트폰에 막 백그라운드 앱들 수십 개 켜져 있던 거 싹 다 지우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 딱 하나만 선명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같네요. 오, 아주 정확하고 현대적인 비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수한 무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텍스트를 확인해 보죠. 화면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거대한 앞마당이 된 겨울 호수와 사슴 운동장. 공간의 대비가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네, 슬라이드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마을 부분 텍스트를 읽어볼게요. 고립의 공간, 현상, 2pt가 넘게 쌓인 폭설, 결과, 사람들이 좁게 뚫린 길로만 다녀야 하는 제약, 모두가 실내에 갇혀버린 단절된 겨울. EP팀은 거의 60cm가 넘는 엄청난 눈이죠. 고립될 만하네요. 반면에 오른쪽의 월든 호수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유의 공간, 현상, 바람에 휩쓸려 눈이 잘 쌓이지 않거나 얇게 흩뿌려진 천연의 활주로. 결과, 어쩌다 썰매방울 소리만 들리는 광활한 앞마당. 스케이트를 타며 밖에서 만끽하는 가장 넓고 역설적인 자유와 평화. 참 역설적이죠. 근데 저 여기서 약간 딴지 좀 걸고 싶은데요. 아니 마을은 막 꽉 막힌 출퇴근길 도로 같고 호수는 나만의 뻥 뚫린 전세낸 고속도로 같다는 비유는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꺼운 벽돌집 안에 난로가 있는 마을이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굳이 그 춥고 황량한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서 자유를 느낀다는 게 약간 고생을 자처하는 낭만주의적인 착각? 현대인의 안락한 시선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는 그 고립과 자유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보셔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폭설이라는 자연현상 앞에서 스스로 문을 닫아 걸잖아요. 그렇죠. 집 밖으로 안 나가죠. 네, 누군가 파놓은 좁은 눈길로만 다닙니다. 스스로를 문명의 좁은 틀 안에 가두어버린 셈이죠. 반면에 소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막 덤불도 있고 진흙탕도 있어서 걷기 힘들었던 숲이 얼어붙은 호수 덕분에 어디로든 미끄러져 갈 수 있는 거대한 천연 활주로로 변한 거거든요. 아, 오히려 얼어붙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가장 제약이 심할 것 같은 겨울 한가운데에서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자연이 열어준 무한한 경로를 발견한 거죠. 아, 문명의 울타리가 겨울에는 감옥이 되고 거친 자연이 고속도로가 되어준다. 듣고 보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하단에 적힌 문구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맞아 읽어볼게요. 사슴 운동장, Deer Yard. 사슴들이 눈을 다져 만든 안전한 거처처럼 꽁꽁언 호수는 소로에게 겨울의 한계를 벗어난 완벽한 안식처가 된다. 네, 아주 중요한 생태학적 개념이 등장하죠. 이 사슴 운동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소로의 철학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북미 지역 사슴들은 눈이 1m 가까이 오면 꼼짝도 못해요.
굶어 죽거나 맹수한테 당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다 같이 모여서 특정 구역에 눈을 막 발로 꾹꾹 밟아서 단단하게 다져놓습니다. 오,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 다져진 공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방어할 수 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 개척한 안식처, 그게 바로 사슴 운동장이에요. 아, 인간 세상은 눈에 파묻혀서 갇혔는데 그렇죠. 인간은 갇혀버렸지만 소로는 바람에 쓸려 눈이 치워진 이 거대한 호수야말로 자신만의 사슴 운동장이라고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연의 가혹함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완벽한 안식처를 찾아냈다는 엄청난 자부심이 담긴 텍스트인 거죠. 아, 생존을 위한 투쟁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안식처군요. 자, 그럼 이 광활한 호수의 밤은 또 어떤 모습일지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고요한 겨울밤을 깨우는 원초적인 소리입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매력이 펼쳐지죠. 네, 슬라이드 텍스트를 보면 밤을 채운 두 마리 동물의 소리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텍스트 읽어보죠. 올빼미의 울음소리. 마치 얼어붙은 숲이 내지르는 비명이나 신음 같은 기이한 울음. 아, 비명이나 신음이라니. 혼자 숲속 오두막에서 밤에 들으면 진짜 등골이 오싹할 것 같은데요. 약간 공포 영화 같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우입니다. 여우의 짖는 소리.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며 짖는 소리. 여기서 하단에 적힌 내포된 의미 텍스트를 좀 집중해서 파헤쳐 주시면 좋겠어요. 올빼미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인간의 언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자연 생태계만의 원초적인 소통. 네, 이 텍스트야말로 서로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정수를 보여주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새가 울면 막 저 새가 슬퍼서 온다 아니면 기뻐서 노래한다 이렇게 자꾸 인간의 감정을 투영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근데 소로는 얼어붙은 숲에서 들리는 저 기이한 올빼미 소리를 억지로 인간의 얄팍한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소리 자체를 숲이 내뱉는 호흡이자 인간이라는 필터를 전혀 거치지 않은 100% 순수한 야생의 소통 방식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번역을 포기하니까 오히려 자연 있는 그대로가 들리는 거네요.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군요. 정확합니다. 대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타자로 존중하는 거죠. 그럼 여우 소리에 적힌 텍스트는 어떤가요? 마저 읽어보면 겨울숲의 짙은 고독과 생존을 향한 치열한 투쟁. 소로는 이 처절한 울음 속에서 오히려 깊은 동질감을 경험한다. 아니, 굶주린 채로 얼음판을 헤매는 여우한테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소로가 애초에 월드노스에 왜 왔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문명의 그 따뜻한 벽난로, 편안한 거실, 이런 걸 다 스스로 버리고 진짜 삶의 본질이랑 부딪혀 보려고 온 거잖아요. 아, 일부러 거칠고 원초적인 곳으로 온 거니까요. 네, 영화의 추위 속에서 먹이를 찾으려고 짖는 여우 소리는 진짜, 가짜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본능적이고 치열한 투쟁의 소리거든요. 따뜻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오직 야생 한가운데서 자기 육체랑 정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여본 존재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연대감인 겁니다. 와, 춥고 외로운 밤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제일 치열한 생명체들끼리 서로의 존재를 막 확인하는 약간 영적인 교감의 밤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인간 대 동물이 아니라 그냥 이 추위를 이겨내는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공명한 겁니다. 너무 멋진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이 무대가 또 싹 바뀝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제목은 눈 위의 식탁. 숲의 알람 시계와 야생의 드라마입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재미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읽어보죠. 유혹의 전술. 야생 동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해 문 밖 눈 위에 뿌려둔 덜 여문 옥수수 무더기. 서로의 귀여운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무작정 멀리서 관찰만 한 게 아니라 은근슬쩍 옥수수로 동물들을 꼬시고 있었어요. 인간이 자연의 아주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귀여운 장면이네요. 네, 막 사냥하려고 덫을 놓는 게 아니라 생명들의 역동성을 진짜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어서 차려놓은 아주 소박한 유혹의 식탁인 셈입니다. 이 식탁에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이 슬라이드 왼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붉은 다람쥐, 새벽과 낮. 지붕을 뛰노는 소음이 아니라 숲이 소로를 깨우려 보는 친근한 전령, 알람시계. 옥수수 알맹이를 쏙 빼거거나 입에 잔뜩 물고 도망가는 매우 영리하고 민첩한 수법 구사. 다람쥐 행동 묘사가 아주 디테일하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이어지면서 두 번째 손님이 나옵니다. 토끼, 밤, 어둠 속에서 조심성 많게 다가와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야행성의 규칙적인 방문객. 낮과 밤의 손님들이 완벽하게 나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맨 아래에 아주 굵은 글씨로 강조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이죠. 네. 결론. 이 모든 관찰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극장 구경보다 더 재미있고 생생한 진짜 야생의 드라마라다. 이 텍스트의 의미 어떻게 파헤쳐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극장에 가서 보는 연극이나 영화, 이런 건 사실 짜인 대본이 있고 연출이 들어간 가짜 갈등이잖아요. 철저한 오락거리죠. 그렇죠.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소로가 오두막 문지방에 앉아서 옥수수 무더기를 바라보는 이 시선 앞에서는 어떤 연출도 없는 완벽한 리얼리티가 펼쳐집니다. 다람쥐가 옥수수를 탁 잡고 빼먹는 그 뻔뻔하면서도 민첩한 움직임, 그리고 밤의 토끼가 어둠 속에서 귀를 쫑긋거리면서 조심조심 다가오는 모습들.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긴장감이 엄청나겠네요. 네, 매 순간이 생존 직결이니까요. 대자연이라는 무대 위에서 희극이랑 서스펜스가 막 교차하는 완벽한 드라마인 겁니다. 소로는 인간 세상의 가짜 드라마보다 이 원초적인 생명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압도적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아, 진짜 눈 내리는 숲속 오두막 문턱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VIP 극장 좌석이었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동물들을 주로 만났는데요. 이제 5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완전 예상치 못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띄울게요. 네, 이거 진짜 놀라운 통찰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목을 보면 무려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호수가 생명체라고요? 텍스트 상단부터 읽어보죠. 얼음 위 현상의 세계. 낚시꾼들이 얼음에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함. 얼음 위로 끌려와 파닥거리는 은빛 물고기들의 모습에서 생명과 죽음의 묘한 교차, 목격. 네, 겉으로 보이는 흔한 겨울 낚시 풍경이죠. 여기까진 평범해요. 근데 하단 텍스트가 충격적입니다. 얼음의 심층, 통찰의 세계. 기온이 변할 때마다 얼음이 팽창하고 수축하며 거대한 우르릉 소리를 냄. 결론. 소로에게 이 꽁꽁한 호수는 단순한 무생물적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심장으로 박동하며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임.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상상력이죠. 근데 저 여기서 다시 악마의 대변인이 돼서 의문을 좀 제기할게요. 얼음이 기온 차이 때문에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쩍쩍 갈라지고 소리내는 거. 이거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단순한 열팽창 물리법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로가 막 문학적 감수성이 너무 취해서 그냥 얼음 갈라지는 소리를 거대한 생명체라고 약간 비약한 것 같은데요? 그죠. 물리적 팩트만 따지면 열팽창 현상이 맞습니다. 근데 소로의 위대함은 그 차가운 물리적 현상의 껍질을 깨고 들어가서 그 이면을 꿰뚫어보는 철학적 통찰에 있는 거거든요. 슬라이드 결론에 있는 거대한 심장으로 박동한다는 텍스트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네, 기온에 따라 반응한다는 거요. 기온이 오르내리면 호수 전체가 수축하고 팽창하잖아요. 이게 마치 환경에 반응해서 호흡하는 거대한 폐나 피를 뿜어내는 심장 박동하고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움직임의 본질이 같다. 맞습니다. 인간 눈에는 죽은 무생물처럼 보여도 그 거대한 스케일에서는 우주랑 기온의 리듬에 맞춰서 자기만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얼음 위에서는 물고기가 죽어가는 얄팍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밑에서는 호수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우르릉거리면서 호흡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본질적인 생명력의 스케일을 우주적으로 확장시켰다. 듣고 보니 이 15장에 등장하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호수가 제일 크고 장엄한 겨울동물이었네요. 네, 진짜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는 순간이죠. 이 엄청난 통찰을 안고 이어서 6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불멸의 토박이, 숲의 진정한 주인들. 대상은 바로 들꿩과 산토끼입니다. 슬라이드 텍스트 읽어볼게요. 환경과의 완벽한 일치, 숲길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들꿩과 산토끼. 이들은 주변 환경과 완벽히 동화된 가장 자연스러운 동물이다. 주변과 완전히 하나가 된 동물들이죠. 이어서 불멸의 생명력, 인간의 파괴, 기후변동, 함정과 덫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음. 심지어 숲이 잘려나간 자리에 나는 아주 작은 싹을 은신처 삼아 번성함. 와. 그리고 이 화면 한가운데 따옴표로 엄청 크게 강조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명문장이죠. 산토끼 한 마리 먹여 살리지 못하는 들판은 정말 척박한 땅일 것이다.
약간 인간에 대한 경고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실 인간의 오만함을 아주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결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도끼 들고 와서 숲 다 베어내고 철도 깔고 마을 세우면서 자기가 자연의 지배자인 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통제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폭설 한 번만 내리면 마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반면에 저 텍스트에 있는 들꽝이나 산토끼를 보세요. 인간이 숲을 다 밀어버려서 황량해진 벌목지에서도 관목이나 아주 작은 싹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숨어서 기어코 살아남고 번성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후의 폭력이나 인간의 파괴도 쟤들의 생명력은 못 꺾는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소로가 얘네들을 자연과 완벽히 일치되어 있다고 한 거예요. 인간은 자연에 잠깐 머물다가는 불청객일 뿐이고 자연의 법칙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이 불멸의 토박이들이야말로 진짜 지구의 주인이다. 이걸 저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서 증명해내는 아주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야, 부제에 있던 꺾이지 않는 생명력이라는 말이 이제야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인간이 무너뜨려도 기어코 틈새를 비집고 살아남는 생명의 신비였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착했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 화면 띄우겠습니다. 제목은 제15장 겨울의 동물들 관찰 기록 총망라. 네, 오늘 배운 내용이 하나의 테이블로 잘 요약되어 있네요. 오늘 살펴본 대상과 현상, 내포된 의미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내용 다 짚어보기로 약속했으니까 저랑 전문가님이 이 텍스트 유기적으로 탁탁 주고받으면서 복습 한번 해보죠. 먼저 소로는 울빼미의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 언어를 초월한 자연의 원초적 소통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얼음판에 헤매는 여우의 짖는 소리에서는 치열하게 생존해야만 하는 생명체 간의 짙은 동질감과 연대감을 확인했죠. 또 오두막앞 눈 위의 식탁을 찾아온 알람식의 다람쥐, 그리고 밤의 방문객 토끼를 통해서 가짜 극장보다 훨씬 역동적인 야생의 진짜 드라마를 목격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냥 얼음덩어리인 줄 알았던 꽁꽁한 호수가 기온에 따라 팽창할 때 그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박동하는 거대한 생명체의 호흡임을 꿰뚫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파괴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들꿩과 산토끼를 보면서 그들이야말로 자연과 동화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니까 흐름이 쫙 보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찰의 끝에 슬라이드 맨 밑바닥 가장 중요한 최종 결론 텍스트가 굵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진짜 힘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숲. 소로는 그 속에서 역설적인 가장 광활한 자유와 불멸의 생명력을 발견해낸다. 이 마지막 텍스트야말로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핵심 메시지죠. 소로가 청취자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무슨 동물 도감 같은 게 아니에요. 단순 관찰기가 아니었죠, 정말. 네, 생명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차가운 겨울숲이야말로 인간의 오만한 시선만 탁 벗어던지면 얼마나 눈부신 역설적 자유의 공간인지, 또 어떤 파괴에도 굴복하지 않는 펄떡이는 생명력의 무대인지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자연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세계의 진실에 가닿을 수 있다. 이게 15장의 웅장한 결문인 거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